네, 9단원 마지막 시간 10권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리층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전리층은 광전리라는 현상에 의해서 전자의 수동도가 높은 대기층을 뜻합니다. 여기서 광전리 또는 광이온화란 둘은 완전히 같은 말입니다. 네, 분자가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전자기파, 그러니까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전자기파에 해당하는 용어는 X선이나 감마선 등이 있겠습니다. X선이 조금 더 긴 파장을 갖고요. 감마선이 X선보다 더 짧은 파장, 그러니까 더 강한 에너지를 갖는 파장입니다.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분자가 받게 되면 전자 하나를 떼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층을 전리층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리층의 구분과 특징, 높이와 전자의 수동도에 따라서 D층, E층, F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쪽부터 D층, E층, F층 순인데요. 낮에는 F층이라는 게 F1층이랑 F2층으로 분리가 되고요. D층이라는 거는 밤에는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에는 살고 낮에는 있다. 낮은 층부터 D층, E층, F층 순이고, F층은 낮에 F1층, 2층으로 분리가 되고 D층은 밤에는 사라진다. 그리고 전자의 수동도는 F층이 가장 많고요. 2층, D층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리층이란 이러한 광전리에 의해서 전자의 수동도가 높게 나타나는 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전리층의 구분과 특징 계속 보겠습니다. 전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전리층을 잘 통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파라는 거는 라디오파를 말하는 건데요. 라디오파의 구분 간단히 보면요.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해가지고 극초단파라고 하는 거는 300에서 3000MHz, 메가라는 거는 10의 6승이죠. 그리고 VHF, Very High Frequency, 단파, 중파, 장파 이런 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파장이 짧을수록 전리층을 잘 통과한다라는 건데요. 장파, 그러니까 LF의 경우에는 D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D층에서 반사가 되고요. 중파, MF의 경우에는 2층에서 반사가 되어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고, 단파의 경우에는 이렇게 F층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다시 지표면 쪽으로 떨어지고, 극초단파나 초단파 이런 것들은 전리층을 쭉 통과해서 인공위성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D층에서의 전파 흡수 및 델린저 현상. D층이 가장 아래쪽에 있죠. 100km 부근에. 그래서 D층 부근에 공기의 밀도가 많아요. 공기 분자가 많다. 그래서 D층에서는 전자의 수동도가 조금 적을지라도 D층이 태양 활동에 의해서 엄청 강화가 된다면 D층에 의해서 엄청 이런 장파, 중파 이런 단파들이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많이 되어서 흡수가 많이 된다면, 가령 중파의 경우에는 여기서 D층에서 일부 흡수되었다가 2층에서 반사되어서 다시 지상으로 도달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흡수가 많이 되고 여기서 흡수가 많이 된다면 지상에 전파가 도달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인공위성으로 향하는 전파도 여기서 흡수가 많이 된다면 인공위성에 도달하게 되는 전파가 없어져 가지고 통신 현상에 장애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델린저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D층에서의 전파 흡수가 강해진다면 통신이 방해되는 델린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층이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은 태양 활동이 강화되는 경우. 태양이 강화되면 D층도 강화된다라는 거. 라디오파의 이용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에너지준, 이거는 물리 1의 현재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특정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다라는 건데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에너지의 양자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까운 궤도부터 원자의 가까운 궤도부터 N은 1, N은 2, N은 3 이러한 궤도를 갖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어떤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자핵 주위를 회전한다, 원운동한다라는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요. 가까이 있을 때 n이 커질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도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전자는 낮은 에너지를 갖고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높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이에 따른 에너지 흡수 및 방출. 원자에게 가까워질 때 전자는 높은 에너지 쪽에서 낮은 에너지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 때,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갈 때에는 높은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흡수한다. 그래서 광전리와 연결을 시켜보면, 광전리라는 거는 어떤 원자 또는 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전자를 내놓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전자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전자가 아예 원자로부터 빠져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원자는 이렇게 양전하로 대전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열권의 온도 분포 보겠습니다. 열권 하부와 열권 상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열권 하부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고요. 열권 상부에서는 고도에 따라 온도가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태양 활동에 따라서 온도가 다른데요. 태양 활동이 적은 경우에는 열권의 온도가 낮고, 태양 활동이 활발한 경우에는 열권의 온도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권의 상부가 왜 온도가 균일하냐라는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공기가 열권 상부에서는 매우 희박해서 분자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적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충돌하게 되면 다음은 충돌하지 않고 엄청 먼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열권 하부에서는 하층에서 한 번 충돌해서 온 분자가 대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거의 다 같은 성질을 띠기 때문에, 분자들이 같은 성질을 띠기 때문에 등온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정확한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열권의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응되는 값이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다 배우고 있던 내용이죠. 열권에서 일반적인 온도계를 갖다 대는 경우에는 온도가 매우 낮게 측정이 된다. 왜냐하면 온도계라는 거는 분자에 의한 전도에 의해서, 전도, 대류, 복사 중에서 전도에 의해서 분자가 어떤 공기 분자가 수온에 충돌을 하면서 수온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온의 부피를 늘림으로써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건데요. 전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분자의 수가 적어서 수은 온도계에 열이 전도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낮게 측정이 됩니다. 밑에 써 있죠. 그래서 열권의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응되는 값이다라고 해가지고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 온도가 열권의 온도다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고도에 따른 태양 복사의 흡수, 마지막 내용인데요. 고도별로 다른 기작에 의해서 다른 파장대의 태양 복사가 흡수가 됩니다. 열권에서는 광전리에 의해서 태양 복사가 흡수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성층권 상부 또는 중간권에서는 산소 분자에 의해서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의 태양 복사가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 성층권의 오존층 부근에서는 0.2에서 0.3 마이크로미터의 파장대가 오존의 광분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보면요.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파장대에서는 이러한 분자 또는 원자들의 광전리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건데요. 위에서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0.1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의 경우에는 태양 복사가 한 100km까지만 도달할 수가 있고 그 아래로는 아예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그림이에요. 가령 여기 0.06 마이크로미터 파장의 경우에는 160km 정도까지만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0.25의 경우에는 약 40km,
정도까지 태양 복사가 도달을 하고 지상에는 다 도달을 하지 않는 거죠. 0.3도 마찬가지로 지상에 도달하지 않고요. 그래서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파장대는 N2O2, N5의 광전리. 다음 0.1에서 0.2, 0.25의 파장대는 산소 분자의 광분해. 그리고 0.2에서 0.3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의 태양 복사는 오존의 광분해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방의 정리인데요. 전리층이라는 것은 열권 하부에서 전자의 수농도가 아주 높은 층이다 라고 했고요. 높이와 전자의 수농도에 따라서 DEF층으로 구분이 된다. 낮의 F층은 F1층, 2층으로 분리가 되고 밤의 D층은 거의 소실이 된다. 델린저 현상, D층에서 전파가 흡수되는데 태양활동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는 경우에 D층에서 흡수가 많이 되어서 국제통신이 일시적으로 두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분포, 열권 하부에서는 고도에 따라 증가, 열권 상부에서는 고도에 따라 일정, 태양활동에 따라서 열권 온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